공매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불의 밝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것도 자유로워야지. 주식시장 생길 때부터 공매도는 존재했고 주식시장 생길 때부터 늘 비난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 경제 그 자체였거든요.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들하고 개인 대중들하고 크게 붙어서 게임스탑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대중들이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거. 공매도 환경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게. 금융에는 참 독특한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없는 것을 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죠. 그렇지만 금융에는 나에게 없는 것, 나는 빈손인데 파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조업 마인드를 좀 줄이고 금융 마인드를 좀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금융의 민낯을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공매도라는 게 우리가 불을 끄고 켜듯이 공매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불의 밝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참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대답하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역시 파는 것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많은 또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 그 자체에 대해서 아예 하지 말자 하는 반론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일단 저는 뭐 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공매도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우리가 이제 신용 매수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그렇습니다. 빌려서 네, 주식을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자유로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것도 똑같이 이제 자유로워야지 시장이 좀 이렇게 균형이 맞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공매도를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뭘 빌릴 때는 빌리고 뭘 살 때는 사는 게 이제 빌리는 것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하는 거니까,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것은 주식은 가치가 좀 떨어질 거고 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거래하는 게 이제 공매도라고 생각하는데, 한쪽만 이제 허용이 된다면은 뭔가 시장 전체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그 역시 이제 시장의 균형이 또 기울어지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을 때는 아마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자유롭고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래서 그야말로 장비가 다른 게임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뭔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가령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을 사면 잃어봤자 내가 산 돈만큼 잃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그거 2배, 10배씩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공매도를 해놓으면 내가 지금 산 주식의 가격에 뭐 2배, 10배를 잃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증거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관의 경우에는 그 증거금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이 기관이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채권 같은 것도 갖고 있죠. 이 채권을 이제 증거금으로 예치시키고 공매도를 하면 되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수월하긴 하죠.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주식 사는 건데 그 100만 원 가지고 공매도를 하면 이 주식이 2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면 내가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미리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내라고 해요. 나는 100만 원 공매도 하는데. 이래서 일방적으로 개인이 불리하다, 공매도는. 그래서 이거는 기관 외국인들한테 너무나 열려있는 그런 그 운동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의 제약 아니면 어떤 수단의 제약이 있다면은 그것은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님께서 그런 ETF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까요? 항상 이쪽에 어떤 그 공매도 수요가 있을 법한 뭐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베팅을 하는 뭐 그런 ETF를 만들면은 뭐 미니 선물보다 더 이제 초미니 선물인 것처럼 그런 자본의 제약이라든가 수단의 제약을 넘어서 개인들도 다수 이제 쉽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공매도에 그 직접 꽝 맞닥뜨리는 그런 돈을 이쪽에서 모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도 쉽고 용이하게 이제 뭐 적은 비용으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ETF를 만드는 또 뭐 반대로 이제 공매도하고 한번 붙을 수 있는 또 공매도 대항 ETF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그 투자한 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 자금을 전액 날릴 수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인지가 돼야 될 것이고 전액 날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매도 잘못했다가 나는 100만 원만 잃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1000만 원 청구서가 날라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증거금이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증거금 제도라든가 이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뭐 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자본의 제약이라고 하는 자본이 많은 쪽이 일방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갖고 있네요. 저는 이제 공매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공매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았느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역사를 보니까 공매도는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왔더라고요. 주식시장 생길 때부터 공매도는 존재했고 주식시장 생길 때부터 공매도는 늘 비난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매도는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생긴 게 그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주식으로 상장돼서 네덜란드 주식 거래소가 이제 있었죠. 이때부터 이 동인도 회사 주식을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거 당시에 네덜란드 경제 그 자체였거든요. 이 거대 상선에다가 거기다가 해군까지 무장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와서 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네덜란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벨기에 애들이 하는 것이다.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워낙 사이 안 좋고 결국 나라가 쪼개졌는데 그 벨기에를 따져가 봤더니 벨기에 사람들은 언제부터 공매도했는가 봤더니 그 안트베르펜, 그 앤트워프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도시, 옛날에 무역 도시였는데 거기서 나에게 있지도 않은 걸 파는 공매도를 꽤 많이 했대요. 스페인 국왕이 그런 걸 보면서 저기는 신의 질서,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악마의 도시라고 판단해서 그 안트베르펜을 공격해가지고 거의 7,000명을 대학살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안트베르펜에 있던 주식시장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서 주식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네덜란드로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망해라고 공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시장 그 자체 역사하고 똑같은 역사고 사람들이 공매도를 비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있어 왔고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을 보면 저자 코스톨라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공매도 하면서 돈도 꽤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해서
어떤 투자자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절대 공매도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런 윤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러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자본이 들어가서 공매도를 하려고 대형 증권사한테 공매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주식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윤리에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빌려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빌려준 걸 당신네들이 자기 것처럼 판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매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그랬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금융을 발전시키기보다 이 정도 선에서 딱 막아버린 것 같아요. 물론 공매도는 허용돼 있지만 공매도가 이 이상으로 못 가도록 여기서 딱 막아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각 나라마다 이 공매도를 더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요만큼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양한 것 중에서 이 스펙트럼 속에서 어느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게 제도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매도하기에 너무 좋은, 전 세계 투자하는 투기자본 중에서 공매도하기를 좋아하는 세력들이 한국을 너무 공매도 맛집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숭홍빈이 쓴 화폐 전쟁에 주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양털깎기론이 있습니다. 이 양털깎기론이 어떤 거냐면 이 숭홍빈의 이야기는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한 번씩은 와, 이 나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 K 배터리, K 반도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붕붕붕붕 띄워놓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버블을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위기론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이렇게 되고 뭐 미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달러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 그 나라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퍼뜨려 가지고 주가를 다시 떨어뜨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양털이 수북하게 자라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양털이 자랄 만큼 자라고 나면 양털 깎기하러 나온다. 이게 글로벌 금융 자본의 논리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비슷한 걸 겪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이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걸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집중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걸 공매도를 통해서, 사실 주가가 떨어진 게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굉장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우리나라 자체의 특성이기 이전에 정보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정보가 상당히 자세하게, 투명하게, 신속하게 공개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양털을 키워가지고 잘 키워서 나중에 한 방에 이렇게 깎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덤벼드는 선수들도 분명히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얼마나 공매도 자체도 신용 매수나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다 털릴 수도 있는 거고, 작년 초에 이제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개인 대중들하고 크게 붙어서 게임스탑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특정 이제 몇 개 되게 대중적으로 또 유명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업을 둘러싸고 크게 한판 붙었는데 상당히 뭐 큰 손실 내지는 곤욕을 치렀던 게 사실입니다. 그 기관들이. 그만큼 이제 공매도 환경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게 SNS를 통해서 대중들이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는 자본의 제약이 있지만은 공매도에 대항해서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생겼다 하는 점에서는 공매도 세력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정보라든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많이 늘어가 있고, 누가 주로 이제 그렇게 빌려가 있고, 누가 빌려줘 있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작은 시차로 대중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은 공매도를 뭐 그렇게 함부로 활용해가지고 양털을 깎아먹는 뭐 이런 거는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어떤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좀 미세한 접근을 해서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대표님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시장 정책이라는 게 뭘 해라, 이건 해도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고 허용하고 이런 데 있기보다는 가능하다면은 거래를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뭐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내지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처럼 이제 시장 사이즈 규모가 좀 제한돼 있는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규모가 작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큰 주식은 공매도를 허용해도 뭐 별 탈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적으로 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매도가 없고 그냥 이제 일상적일 때도 보면 거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세력이 공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뛰어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곡이 쉽고 그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인 것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막연히 허용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의 그 상무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어떤 국가별로 이제 상장 회사이긴 하지만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금융위기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들에 대한 뭐 공매도를 금지한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다만 그런 제약을 가한다면 제도적으로 그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구체적이고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동화가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 이야기입니다. 골디락스라는 꼬마 여자애가 숲에 들어갔다가 곰 세 마리가 사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생기는 일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뭐뭐하거나 너무 뭐뭐한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게 좋다. 가령 의자가 너무 높다거나 수프가 너무 뜨겁다거나 침대가 너무 폭신하다거나 이것보다는 적당한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이 골디락스 동화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공매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한다 안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밝기, 어느 정도 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안금호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죠? 주식해서 부자 되자.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그거 한번 얘기하시기로 했죠. 네. 주식시장은 과연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금융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